실장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실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미분 회로입니다. 자, 1차 미분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로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이 1차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것을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source fre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원이 없는, 다시 말하면 자, 무전원 RC 회로 그리고 무전원 RL 회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다룰 겁니다. 자, 전원이 없는데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6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여기 있는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수동 소자이지만 그것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저장된 에너지로 회로의 전류 혹은 전압을 형성시킬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저장되어 있는 회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회로가 동작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로가 동작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자,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는 natural response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경우인데요. 자, 지금 뭐 조금 이제 특이한 얘기가 써져 있긴 합니다. step respons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전원이 있는데 그 전원이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원래는 자, 여기 7.4절에서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7.5와 7.6을 들어가면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자, 일단 여기 이제 싱글러리티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항상 스위치를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뭐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자, 그 스위치 동작을 마치 함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어,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것이 자, 지금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함수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 유닛 스텝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7.4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x축을 시간축을 하고 여기를 t = 0으로 봤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ut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를 우리가 1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요. 자, 높이가 1인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자, t=0 이전의 시간에서는 항상 0의 값을 갖다가 t=0 이후의 시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자, t일 때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ut라고 하는 값이 0이고요.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면 ut라고 하는 값이 1의 값을 갖게 되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이 꼭 뭐 이런 형태로만 쓰이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 조금 변형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u의 t-1이라고 쓰게 되면 자, 앞으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t-1이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t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u의 t-1이라고 하는 값이 0의 값을 갖고요. t-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u의 t-1이라고 하는 값이 1의 값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그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1, 그러니까 t 이퀄 1일 때를 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치,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다가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위치 동작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가 꼭 1이어야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뭐 10이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게 되면 이 높이가 이제 10층짜리 계단이 되는, 높이 10인 계단이 되는 것이고, 뭐 V라고 하는 값을 곱하게 되면 이 높이가 이제 V인 높이의 계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제 전원이 없다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스위치 동작에 해당되는 그 응답을 구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 이 경우가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 RC 회로 그리고 RL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8과 7.9에서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1차 미분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은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챕터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 RC 회로와,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자, RL 회로입니다. 자, RL 회로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가 달려 있는, 스위치와 함께 동작하는 전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위치 동작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 자, 직류 정상 상태,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뭐, 전압이나 전류의 값이, 자, 상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를 얘기했었죠. 자, 일정한 전압 혹은 일정한 전류가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것을 얘기했었고요. 자, 그 경우에 있어서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없게 되니, 자, 그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로서 동작을 하고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인덕터에서는 전압이 인가되어 있지 않은 형태. 다시 말하면 인덕터의 양단에서 전위차가 없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원하는 1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스위치 동작을 전후로 해서, 자, 회로의 전류 전압의 값이 변하게 됩니다. 자, 변화되는 경우에는 커패시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인덕터의 전압이, 전위차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회로 방정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경우에, 자, 커패시터는 전류에 대한 식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인덕터는 전압에 대한 식이 1차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 그런 1차 미분 형태의 식이 포함된 우리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의 응답 혹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리스폰스 혹은 해라고 얘기할 텐데요. 자, 해, 응답, 자, 뭐, 다 같은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한 것에 대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7장에서 다룰 내용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로에 대한 어떤 스위치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것 외에 유닛 임펄스, 그 다음에 유닛 램프 펑션이라는 것도 다루기는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요. 자, 뒤쪽에 가서 이제 유닛 임펄스와 유닛 램프 펑션을 이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자, 유닛 스텝 펑션은 이제 앞에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계단 형태의 응답을 혹은 계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t = 0이라고 하게 되면요. t = 0에서만 자,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되고, 그 전, 그리고 그 후에는 0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t =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이전에는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유지하다가 0보다 클 때는 기울기 1인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것을 우리가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원이 없는 무전원 회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와 함께 동작하는 전원이 있는 회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고유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구하면 되고요. 자,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 스위치 동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위치 동작 전에 이미 그 회로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 고유응답과 자, 강제응답이 같이 구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강제함수, 다시 말하면 외부 전원에 의해서 회로의 응답이 나타나지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미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도 있고 거기에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니까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이 모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이미 이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강제응답만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형태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고유응답만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전원이 있는 경우에 그 회로에 사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을 구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제응답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다시 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울 거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RC 회로, 그리고 RL 회로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저항과 커패시터, 그리고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조금 길게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회로가 동작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 앞으로 이니셜 컨디션, 그리고 혹은 초기 에너지라고 표현하게 될 텐데,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이제 미리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강제함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 그것이 외부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전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자, 고유응답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가 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제 강제응답,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합으로써 해가 혹은 응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전원이 없는 RC 회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가 있고 저항이 있는데 이 회로 내에 뭐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무전원 RC 회로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무전원 RC 회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동작을 하려면 이 회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니셜 볼테이지 혹은 초기 에너지 혹은 초기 전압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자, 혹시 뭐 반드시 뭐 t 이퀄 0에서의 값만 우리가 뭐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t 이퀄 0으로 잡기 때문에 시간 0에서의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initial valu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회로 내에 이제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없으므로 자, 회로의 응답은 자, 초기에 커패시터. 자,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커패시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에 의존해서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전압 혹은 전류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 공식이 2분의 1 CV 제곱으로 이제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것에 이제 커패시턴스 상수 C를 대입하고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인 V0 그러니까 전압 V0에 대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V0 값을 대입해서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 무전원 회로에서 구해지는 응답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자, 고유응답 혹은 이제 Natural Response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응답이 회로 소자에 의해서만 회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로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보고 자, 그것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t 이퀄 0에서 이제 v0라고 하는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혹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 t가 0보다 클 때의 회로의 뭐 응답에 대해서 이제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위쪽에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노드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커패시터, 그러니까 이 노드가 커패시터와 인덕터 사이에 있는 노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드에서 KCL을 적용할 겁니다. 자, 이제 KCL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2장 강의 내용을 다시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KCL을 적용하되 우리가 이 노드에서 모든 전류가 다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KCL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아래쪽 그라운드와 위쪽 노드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했을 때 자,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도 그리고 여기 저항의 양단에도 모두 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인 전압 V가 걸려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강조했던 것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외우고 있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경우에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C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자, 미분식으로 표현되어 있던 방정식이 혹은 이제 관계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주면요. 자, IT라고 하는 것은
자, C 곱하기 DT분의 DV로 쓰여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IC라고 하는 요 값이 우리가 여기서 V라고 하는 전압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인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C 곱하기 DT분의 DV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저항 R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나가는 전류의 합이고, 자, 그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KCL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로에 대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정리할 때, 혹은 미분 방정식 세워줄 때, 자, 하나의 원칙을 좀, 몇 가지 이제 원칙이 나오겠지만, 하나의 규칙, 몇 가지 규칙이 이제 앞으로 정해지겠지만, 자, 처음 나오는 규칙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 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C라고 하는 상수가 앞에 곱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1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을 C로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T분의 DV, 그리고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됐는데, 자, 앞으로는 2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1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웠을 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응답을 구하기 위한, 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자, 변수 분리법입니다. 자, V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전압과 시간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압과 시간에 대한 것을, 자,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분리를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자, V분의 1 곱하기 DV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DT의 형태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DV 혹은 DT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양변에 인테그랄을 붙여서 이제 1차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미분항을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도함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분수함수, V분의 1에 대한 적분,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이, 자, 로그 함수로서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여기 요 값이 이제 여기 1에 대한 적분에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것이 이제 부정적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식을 찾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T라고 하는 것이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 플러스 K의 형태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 자, 지금 지수 함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수승에 올라가 있는 덧셈은 우리가 곱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익스포넨셜의 뭐 A 플러스 B의 형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의 형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익스포넨셜 K,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익스포넨셜 K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상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수를 우리가 굳이 익스포넨셜 K로 쓰지 않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여기 있는 것처럼 K라고 하는 상수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VT라고 하는 지금 요 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 회로의 전압 V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되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형태로 쓰여지게 되는데, 자, K라고 하는 것까지 특정을 시켜줘야 우리가 이제 회로의 방정식을 완전히 이제 풀어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여기 있는 초기 조건 혹은 초기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주어진 조건이 이제 t equal 0일 때 v0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자, t equal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t가 0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k 값만 남게 되는데 그 k 값이 조건에 의해서 v0 값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k 값 k equal v0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의 응답을 vt에 대한 vt라고 하는 것을 구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v0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회로의 고유 응답을 구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내용인데, 자, VT라고 하는 어떤 고유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상수값이 곱해지고 앞에 곱해지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 자, 이건 RC 회로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의 형태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AT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적어드리면 자,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의 형태로 우리가 고유 응답이 정해졌더라 라고 하는 요 얘기를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뒤에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뭐, 그거는 차차 이제 또 설명을 할 테니, 자, 요, 고유 응답의 형태가 이와 같이 정해지더라 라는 것은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에 대해서는 구했고요. 자, 전류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여기 IR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IR에 대한 것은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이고 지금 그것을 오hm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저항 R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서 구했던 VT를 R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형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의 값도 구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 자, WCT라고 하는 것이, 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저장되는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이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게 되니, 앞서 구했던 VT에 대한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입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이 회로에 혹은 이 커패시터의 초기에 WC의 제로라고 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게 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exponential 함수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RC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것을 이제 시상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시상수라고 하는 것이, 자, 얼마나 이 exponential 함수가 빨리 변화하게 되는지, 그 변화율을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7.3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자, 그때 가서 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이, 자, 저항에서의 파워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자, PT라고 하게 되면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로 쓸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V를 구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VR의 제곱 혹은 그냥 V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제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 자, 여기 이제 자, 저항에서의 에너지를 이제 구해보는 건데, 자, 저항에서의 에너지는 자, 자, 파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구간, 그리고 Pr의 타우, d 타우가 되게 되고,
자, 지금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여기 파워에 대한 식을 여기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 WC의 제로에 1을 곱한 것이 이제 초기 저장 에너지이고, 그 초기 저장 에너지에서 지금 여기 있는 여기 WC의 제로를 곱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2t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구했었던 여기서 구했었던 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빼고 나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실제로 저항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저항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었고 거기서 저항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남는 것이 이제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겠죠. 자, 이것을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제는 우리 예전 교재에서 갖고 온 예제고요. 예전 교재를 기준으로 이제 예제 6.1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면요. 자, 문제에서 자, IT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맥시멈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항 R에서의 소모되는 맥시멈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때 커패시턴스 상수가 1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저항값이 1kΩ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자 5V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뒤쪽에서는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 여기 6.1의 예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었던 혹은 이제 방금 전에 구했었던 자, 무전원 RC 회로에서의 자, 전압값에 대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 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VT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자, 그 값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형태로 쓰여져 있었죠. 구했었죠. 자, 그러면 자, t equal 0에서 이제 v0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선 v0라고 하는 값이 5V가 됐었으니까 자, k 값이 5V가 되겠죠. 5라고 하는 값이 되게 되고 자,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자, 저항 R 값이 지금 1kΩ이고요. 자, 지금 1000 곱하기 자, 지금 커패시턴 상수값이 1 마이크로니까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그것분의 t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자,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t가 되고 자,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00t다라고 이제 구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유도했었던 그 식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푸는 것이니까요. 자, 뭐, 이것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제 앞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좀 복습을 하고 여기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 VT를 구했으니까 그 V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커패시터와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자, 위쪽에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자, 한 쌍의 노드를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커패시터와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겠죠. 자, 그러면 자, 커패시터에 VT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자, 저항에도 VT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 IT는 R분의 VT로 쓸 수 있고요. 자, VT라고 하는 전압을 앞에서 구해줬고 이것을 우리가 저항 R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또 다른 것이 자, 저항 R에서 소모되는
파워를 구해주라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PRT라고 하는 것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앞서 구했던 전압과 전류를 서로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맥스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 값이 자,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값입니다. 자,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소하는 값이 되게 되니까 자, 가장 작은 값을 죄송합니다. 자,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자, 이 값이 자, 가장 적게 감소된, 다시 말하면 t 0일 때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하게 될 텐데, 자, 고유응답의 근해, 혹은 해, 혹은 응답의 형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풀이에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것에 대한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전한 RC 회로에 대입하게 되면 s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RC분의 1의 형태로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고유응답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다라는 것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좀 외우고, 자, 이것을 외웠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테니까요. 자, 고유응답의 형태는,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해줘야 될 게 k 값과 s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s 값을 구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될 거고요. 혹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될 거고, 지금 여기 앞에 k 값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해 형태, 응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형태를 앞으로 우리가 자,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하게 된다면 자, k라고 하는 상수에 익스포넨셜 st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쓰일 얘기이고요. 자, 이미 이 고유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해주기 위해서 요 k 값을 구해주고 여기 s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s 값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특성 방정식 이라는 것을 이제 풀어주는 형태로 구하게 될 거고, k 값은 자, 초기 에너지 혹은 자,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뭐 구체적인 예시는 뒤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요 형태를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 고유응답을 뭐 VN, 뭐 IN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N이라는 게 고유응답, 다시 말하면 이제 Natural Response의 약자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고유응답은 자,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의 응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자, 그랬을 때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자, 무전원 RC 회로의 경우에는, 자, VNT가,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자, 뭐, 초기 조건에 대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자, K 값이 V5로, 그러니까 초기, 전약 에너지 V5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S 값이, 자, 익스포넨셜의 자, 마이너스 자, RC분의 1 곱하기 T로 정의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2가 빠졌네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 한 번 더 이제 뭐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것을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타우분의 T로써 쓰이게 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타우를 무전원 RC 회로에서는 자, RC로 정의를 하고요. 무전원 RL 회로에서는 자, R분의 L로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자, 시상수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혹은 이제 time constant 라고 부를 예정이고, 자, 시상수 혹은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시간의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시간의 단위로 나타내지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자, 지수함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얼마나 느리게 감소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시상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응답이 감소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자, 모든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시작점을 1로 보겠습니다. 혹은 뭐 100으로 보겠습니다. 자, 100에서 시작했을 때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 감소하는 것이 자, 약 자, 지금 요걸 대략적으로 얘기할게요. 37% 남는 경우 혹은 자, 63% 없어질 때까지 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또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자, 뭐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사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100에서 시작한 어떤 에너지 혹은 어떤 값이 이제 지수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감소하는 양이 자 63% 여기 자 원래 있었던 것부터 63%까지 없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혹은 37%가 남을 때까지에 걸린 요 타우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시상수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고유응답이 2분의 1로 다시 말하면 36.8%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상수 타우로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무전 그러니까 우리 고용답을 구하는 경우에 RC 회로에서는 자 지금 이와 같이 자 타우를 R 곱하기 C로서 정의를 하고요. 자 RL 회로에서는 R분의 L로 정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RC라고 하는 것은 회로 내에 있는 전체 저항을 하나의 합성 저항 R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회로 내에 있는 전체 커패시턴스 커패시터를 하나의 합성 커패시터 C로 줄여줬을 때 이 두 개의 곱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자, 그 합성 커패시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저항값과 하나의 커패시터 값으로 줄여준 후에 그 두 개의 곱을 하게 되면 자, 시상수 타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L을 하나의 합성 등가 인덕턴스로 줄여주고 그리고 R도 하나의 합성 등가 저항으로 줄여주고 난 후에 그 B를 구해주게 되면 그게 시상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시상수가 2, 그 다음에 시상수가 1, 그 다음에 시상수가 0.5입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시상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자, 원래 값에서부터 63%가 없어질 때까지 혹은 37%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자, 37%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이 0.5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 이 경우는 37%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이 1초, 그리고 이 경우는 37%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이 2초라는 얘기로 이것이 얼마나 빨리 혹은 느리게 없어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변화하냐라는 것을 자, 이와 같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령 이게 기울기가 뭐 0.5다. 기울기 1이다, 기울기 2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구나 혹은 기울기가 좀 완만하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어떤 지표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으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상수로서 이 변화율인가 이것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상수 타우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시작 시점에서의 응답의 익스포넨셜 분의 1로서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6.3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3은 이제 A라고 하는 회로에 주어진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 스위치가 t = 0이라는 시점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자, 스위치가 열리기 전에는 이 회로의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직류 정상 상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개방 회로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단락 회로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니까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이 커패시터를 그냥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회로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직류 정상 상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자, V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직류 정상 상태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VT라고 하는 것이고, 그 V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제 봤던 것, 제일 처음에 봤던 내용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요. 자, RC 회로죠. 저항과 지금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고, 그런 RC 회로에 있어서 VT라고 하는 것은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이제 뭐 주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K 값이 결국은 V0라고 하는 초기 값과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시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RC 값과 연계되어서 지금 지수 함수의 그런, 값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R과 C 값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V0 값을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V0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조건이 지금 t = 0에서 지금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을 구할 수 있는 이 직류 정상 상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먼저 구해 볼 거고요. V0 값을 먼저 구해 볼 거고요. V0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 커패시터는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회로는 커패시터가 없고 15ohm짜리 저항과 지금 여기 있는 이 직렬,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이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REQ라고 놓게 된다면 REQ라고 하는 등가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만큼이 1페럿이라고 하는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면, 자, REQ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4ohm과 2ohm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ohm 저항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이 6ohm과 지금 3ohm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것이, 자, 6ohm과 3ohm의 저항의 병렬 연결, 등가 저항을 구한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8ohm이라고 하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8ohm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 결과가 10ohm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REQ의 값이 10ohm, 그리고 거기에 15ohm이 지금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자, 직렬 연결되어 있고 지금 100V라고 하는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100V가 10ohm과 15ohm의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누어지는 전압 분배 법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자, 회로가 열리기 직전,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의 값, V0-라고 하는 값은, 자, 지금 이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값이 40V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0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V0-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양단에 걸려 있는 값인데,
자, 커패시터는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그 값은 커패시터 스스로가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0 마이너스 값과 V0 플러스 값이 같다라고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값이 결국은 둘 다 40V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V0 값, 즉 이제 초기 조건의 값과 같습니다. 그럼 일단 V0 값을 구했고, 지금 회로가 열린 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자, 여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요. 회로가 지금 스위치가 열린 후에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개방되니까 없어지고, 지금 이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다시 표현하는 이 부분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 에너지로서 이 회로가 구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등가 저항으로 합한 후에, 지금 10옴 저항으로 합한 후에 이제 회로를 간략화해서 그려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무전원 RC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원 RC 회로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대로 VT 값이 정해질 거고요. 그래서 VT 값을 구해보면, 자, V0 값이 40V라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하고, 자, 저항 R 값이 10, 그 다음에 커패시턴 상수가 1이니까, 자, R과 C의 곱, 즉 시상수가 이제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분의 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 이 패턴, 혹은 이 패턴은 잘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패턴을 외운다고 하는 가정 하에 지금 초기 조건을 이용한 V0, 혹은 이제 뭐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에서는 I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항과 커패시턴스를 갖다가 우리가 곱한 시상수 타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6.3은 여기까지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반복해서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